내 완벽한 계획이 단 3분 만에 무너져 내리다니. 이란 최고의 군사 전략가의 증언입니다. 몇 달간 준비한 완벽한 비밀 작전이 순식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체 누가 했을까요? 미국?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중동 최강국의 최첨단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자 파하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 대령이에요. 테헤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군사학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20년간 드론 기술과 전자전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동료들은 저를 미래 전쟁의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완벽해 보였던 제 계획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제 군복은 정말 말끔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가 반짝이고 있었고 군화는 너무 깨끗해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분되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제 최고 작품을 보여줄 날이었으니까요. 작전명은 불멸의 날개였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숫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했거든요.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20개의 의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핀들이 적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파란 핀들이 아군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지도가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올렸어요. 큰 화면이 켜지면서 제 발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점 하나하나가 드론이었습니다. 모든 드론이 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로스타미 장군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전쟁의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항상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옛날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힘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기발했습니다. 수천 대의 작은 드론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드론 하나하나는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걸 막으려면 비싼 미사일을 써야 했어요. 문제는 드론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시는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 계획이 성공할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계산해 놨거든요. 드론이 몇 대 필요한지, 얼마나 빨리 날아갈지, 어떤 경로로 갈지까지 말이에요. 테이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감명받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계획을 믿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로스타미 장군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굵은 눈썹이 폭풍전 먹구름처럼 한데 모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했어요. 아마 제 작은 드론 대신 큰 미사일을 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강력한 무기로 직접 공격하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의 싼 드론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은 하나에 수백만 달러씩 했거든요. 마치 돌멩이로 다이아몬드를 깨뜨리는 것 같았어요. 국방장관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눈이 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조율에 대해 좋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나하나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뒀거든요. 화면에 더 많은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어서 빨리 도울 수 없을 거였어요. 유럽은 뭘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였고요.
그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방 안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스타미 장군의 친구들까지 제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시들의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항과 군사기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 드론 떼가 어떻게 벌 떼처럼 움직일지 말이에요. 벌 한 마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천 마리가 모이면 뭐든 이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3일 안에 일어날 거였어요. 날씨도 완벽할 거였고 달도 어두울 거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저희에게 유리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20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함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간의 공부와 계획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로스타미 장군만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돌덩이 같았어요. 하지만 완벽한 수학과 뛰어난 전략 앞에서는 그도 할 말이 없었겠죠. 회의가 악수와 미소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승인됐어요. 3일 후면 세상이 이란의 정보력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였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나올 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지나가며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서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헤란이 검은 천에 뿌려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곧 그 불빛들이 제가 이룰 일 때문에 더 밝게 빛날 거였어요. 수첩을 열고 날짜를 적었어요. 3일 후 이 날짜가 역사책에 기록될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멸의 날개 작전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였어요. 모든 걸 바꾼 대령에 대해서도 말이죠. 휴대폰에 다른 장교들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임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별들이 어두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승리를 같은 별들이 내려다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72시간 후 다른 방에 앉아서 빈 화면들을 바라보며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불멸의 날개 작전이 6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군복을 입고 군화를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닫고 있었어요. 지휘 벙커는 땅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금속과 전기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파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야신 대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젊은 얼굴에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조작판에 초록불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방 앞쪽에 큰 화면으로 걸어갔어요. 전체 지역의 지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드론들은 아직 땅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저 작은 점들이 환한 말벌떼처럼 하늘을 가득 채울 예정이었거든요. 다른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모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론을 조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완벽한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6시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제 목소리가 벙커 안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화면이 한꺼번에 살아났어요. 초록 점들이 디지털 지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적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론이었어요. 계획한 대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제 드론들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새 떼 같았어요. 제 작품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신 대위가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조용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제가 공격하면 즉시 반격해 오거든요.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오고 레이더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번쩍 켜져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들어오는 정보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작동하고는 있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싸우는 대신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만든 새로운 전략에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목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뱃속에서는 다른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아직 맑은데도 폭풍이 올 걸 아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제 드론들은 계속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모든 게 여전히 정상으로 보였어요. 초록 점들이 일직선으로 행진하는 개미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야신 대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방어망이 조용해진 게 아니었어요. 아예 완전히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모든 레이더 기지에서 평평한 선만 보이고 있었어요. 미사일 포대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동시에 잠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시원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마에서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제 완벽한 계획이 너무 잘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뭔가 너무 좋아 보이면 보통은 함정이 있는 법이에요. 화면에서 화면으로 걸어다니며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저희 장비는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드론들은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통신도 깨끗했습니다. 저희 쪽에는 아무것도 고장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저쪽에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했어요. 아마 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끔찍한 실수를 했을 거라고요. 아마 승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전쟁을 공부해 왔거든요. 역사상 유명한 모든 전투에 대해 읽어봤었어요.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보통은 적이 제가 보지 못한 뭔가를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초록 점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몇 초마다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할 예정이었어요.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야신 대위의 의자 뒤에 서서 화면에 흘러가는 숫자들을 지켜봤어요. 비행 속도, 연료량, 통신 신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이 작전을 계획해왔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었어요. 적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반응에 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벙커는 컴퓨터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레이더 시스템의 부드러운 삐 소리로 가득했어요. 20명의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걱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제 계획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만 저희 위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모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에는 항상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숲이 너무 조용해지고 새들이 노래를 그치고 바람이 위험의 속삭임을 전해오는 그런 순간이요. 이란 최첨단 기술에 둘러싸인 그 지하 벙커에 앉아서 마침내 그 옛날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숲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새들이 노래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앞쪽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곧 알게 될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화면의 모든 초록 점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로 1000개의 전구를 한꺼번에 꺼버린 것 같았어요. 제 드론들로 가득했던 화면들이 갑자기 텅 빈 파란 하늘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은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드론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수는 없어요. 추락하거나 격추되거나 연료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한꺼번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는 없다고요. 벙커가 한밤중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어요. 20명의 장교들이 책상에서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들도 더 조용하게 윙윙거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야신 대위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아주 빠른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제 드론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줄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완벽한 계획, 뛰어난 전략, 몇 달간의 세심한 작업이 심장박동 한 번만에 지워져 버린 거였거든요. 이란의 힘과 제 경력을 나타내던 모든 초록 점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방이 폭풍 속 배처럼 옆으로 기우는 것 같았어요.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방금 틀렸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야신 대위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이 갓 내린 눈처럼 하였습니다. 데이터에서 뭔가를 찾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제 드론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자 신호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컴퓨터 분석 결과 무기가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한국제 시스템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국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이 작전을 계획할 때 거의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이란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 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가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펜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옆에 있던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차가워졌지만 그래도 마셨어요. 쓴 약 맛이 났습니다. 그 다음 3일 동안 데이터 분석실에서 살았어요.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지도 않았어요. 과자를 먹고 커피를 마시며 눈이 불처럼 아플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비행 데이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제 드론들이 1초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 다음 순간 완전히 죽어버린 거였거든요. 폭발도 없었어요. 미사일 충격도 없었습니다. 물리적 손상의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배터리가 다 된 장난감처럼 작동을 멈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뭔가였거든요. 야신 대위가 그 3일 동안 제 옆에서 함께 일했어요. 저희는 모든 전자신호, 모든 무선 주파수, 찾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천천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한국 방어 시스템이 제 드론을 격추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연구했던 거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제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명령을 어떻게 따르는지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제 기술을 저에게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 드론에 가짜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렇게나 보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낼 명령과 똑같이 보이도록 완벽하게 만든 메시지였어요. 제 드론들은 이 가짜 메시지가 제가 보낸 진짜 명령이라고 믿었거든요. 가짜 명령은 드론들에게 엔진을 끄고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완전히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 드론들은 의심 없이 순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소리를 훔쳐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거짓말은 저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고 전 세계 앞에서 이란을 바보로 만들었거든요. 셋째 날 밤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제 공격을 막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응이 너무 빨랐고, 너무 완벽했고, 너무 완전했거든요. 그들은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제 방식을 연구하고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치즈 냄새를 따라가는 눈먼 쥐처럼 그 함정에 걸어 들어갔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새벽 4시 분석실에 혼자 앉아서 제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차트와 그래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테헤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현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작은 드론보다 큰 미사일을 선호하던 늙은 장군들이 아마 저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영리한 속임수가 순수한 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 공격이 시작됐을 때 적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당황하거나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거미줄에서 기다리는 거미처럼 제가 점점 가까이 와서 도망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검은 컴퓨터 화면에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4일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느라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의자에서 자느라 군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가장 나쁜 건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절대적으로, 창피할 정도로 틀렸다는 걸 아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회의에 들어가는 기분은 이미 죄인이 된 채로 법정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 축하받았던 그 나무 테이블이 이제는 재판관의 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발표에 박수를 쳐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고 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자리에 앉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군복이 너무 꽉 끼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았어요. 심지어 숨쉬는 것도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실망과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로스타미 장군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훈장들이 천장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돌을 깎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 계획이 틀렸다는 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명됐거든요.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구름 뒤에 숨은 천둥처럼 분노가 깔려있는 게 들렸습니다. 제 드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간단한 말들을 썼지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입을 열어서 대답하려고 했지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제 최첨단 기술을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몇 달간의 계획과 계산이 모두 쓸데없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전과 신호 방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중요해 보이는 큰 군사 용어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제가 그냥 변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눈에서는 진실이 보였거든요. 다른 장교들이 돌아가며 질문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더 깊이 베는 칼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왜 적들이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이 재앙에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타미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론 떼를 쓰는 것에 대해 경고했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어요. 영리한 속임수보다는 큰 미사일이 더 믿을만하다고 말했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회의에서 했던 그의 말들이 유령처럼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그는 위험을 경고하는 지혜로운 노인이었고 저는 조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젊은 군인이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확히 자만심이 큰 몰락을 부르는 옛날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한 3시간이었습니다. 모래로 지은 건물처럼 무너지는 제 경력을 지켜보는 3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 실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군 지도부에 설명해야 했어요. 마치 제 자신의 몰락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앞에 놓인 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검은 천에 뿌려진 보석 대신 저에게 실망한 사람들의 눈처럼 보였어요. 그 보고서를 쓰는 건 지금까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 입에서 이빨을 뽑는 것 같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인정이었거든요. 한국 방어 시스템이 제 공격 시스템보다 더 똑똑했다고 썼어요. 무술 고수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를 이기는 것처럼 그들이 제 기술을 저에게 사용했다고 썼습니다. 그들이 고대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현대 전투에 적용했다고 썼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고구려라는 옛 한국 왕국에 대해 쓰는 것이었어요. 1000년 넘게 전에 그들은 훨씬 크고 강한 중국 군대를 이겼었거든요. 더 크거나 더 좋은 무기를 가져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참을성이 있어서 이긴 거였습니다. 한국이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였어요.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제 스스로를 이기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비디오 게임 하듯 계획하고 있을 때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체스 경기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글을 쓰면서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제 드론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역사를 잊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전쟁이 가장 멋진 장난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적이 저를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적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보고서를 2주 동안 작업했어요. 하루하루가 깨진 유리로 만든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쟁의 기술에 대해 제가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실수를 인정할수록 생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한 일을 연구할수록 그들의 성취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가르쳐줬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교훈이기도 했거든요. 글쓰기를 마칠 즈음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작아졌지만 아마 더 현명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제 거만함의 유령들이 진실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쫓겨났어요. 한국의 전자 귀신들에게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뭔가를 찾았습니다. 겸손함이었어요. 6개월 후 제 꿈이 죽었던 바로 그 벙커에 다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을 시작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러 온 거였어요. 제 실패에 대해 쓴 그 보고서가 이란의 모든 사관학교 필독서가 되었거든요. 다른 나라 장군들도 사본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우리 적들까지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 이해하려고 제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제 수치가 제 가장 큰 성취가 된 거였어요. 제 옆에 앉은 젊은 대위가 재앙 전에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눈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충분히 똑똑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현대 기술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한때 저도 그랬었어요. 자부심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를 치른 장군들보다 제가 전쟁을 더 잘 이해한다고 확신했었거든요. 그 젊은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주변 화면들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디지털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동 전역에서 온 정보 보고서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한 한국식 방공 시스템을 주문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기술로 설계된 새로운 군사기지 3곳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도 조용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레이더망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 공격을 막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승리가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광고가 된 거였거든요.
제 실패한 작전 이후 한국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 반면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국 기술이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더 좋다는 걸 본 거였어요. 이런 힘의 변화는 정확히 제가 불멸의 날개 작전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란이 존경받을 만한 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대신 한국이 현대 전쟁의 진짜 달인이라는 걸 우연히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너무 완벽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거의요. 제 실패 보고서에 최종판을 들어 올렸어요. 300페이지나 됐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저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배운 교훈들이 담겨 있었어요. 문단 하나하나가 굴욕으로 사고 자존심으로 값을 치른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 소중한 뭔가가 숨어 있었어요.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승부가 나는지에 대한 진짜 지혜였습니다. 보고서에서 1000년 넘게 한반도를 지켜온 고대 한국 요새들에 대해 썼어요. 이 요새들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만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적보다 더 똑똑해져서 살아남은 민족에 쌓인 지식으로 지어진 거였어요. 한국이 이 고대 지혜를 컴퓨터 코드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조상들의 인내심을 전자적 인내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세기 전 한국 장군들처럼 생각하도록 방어 시스템을 만든 거였거든요. 제가 더 빠른 드론과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갈등의 더 깊은 패턴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기술뿐만 아니라 제 심리, 제 문화, 문제를 생각하는 제 방식까지 연구했던 거예요. 제가 때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 공격이 저희 민족성에 맞았거든요. 세상에 인상을 줄 극적인 몸짓을 좋아했어요. 손자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만한 방식으로 전투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공격에 대비했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적을 이기도록 특별히 설계된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제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제 보고서를 읽는 젊은 장교들은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현대 전쟁이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적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라는 걸요. 제 가장 큰 실패가 이란 군에게 어떤 승리보다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힘이 가진 무기의 수가 아니라 그 무기 뒤에 있는 지혜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벙커가 6개월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컴퓨터들이 같은 조용한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화면들이 같은 파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다르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 기계들은 그냥 도구였어요. 진짜 힘은 그것들을 이끄는 마음과 그 마음을 형성한 역사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깊은 뿌리를 가진 작은 나라가 얕은 생각을 가진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면서 젊은 장교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아마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마 자신들이 앞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은 진짜 교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 눈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진정한 힘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패배가 승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말이에요. 제 실패가 이란의 교육이 되었어요. 제 굴욕이 저희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가 절대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것이 결국 승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